자, 2025년 12월 10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하루 나온 뉴스들만 쫙 훑어봐도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중요한 장면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인공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미래의 핵심 파트너로 바로 한국의 현대차를 딱 지목했습니다. 이게 그냥 좋게 봅니다, 이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산업 전체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로 확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나 보던 그 로봇 혁명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미 우리 바로 옆에서 시작된 걸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이 아마 그 답이 될 겁니다. 네, 그 답은 바로 거대한 자동화 경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와, 규모부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50조 원.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만든 돈인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엄청난 돈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AI, 로봇 같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푸니까 기업들은 말 그대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보세요. 물류 쪽에서는 CJ 대한통운, 롯데가 맞붙었고요. 자동차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죠.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자동화 기술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CJ는 아예 AI 기술 기업들하고 동맹을 맺어버리고 롯데는 통 크게 1조 원을 쏘아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스케일이 더 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죠? 그 기술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진짜 로봇 자체를 만들면서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 좀 쓰는 투자가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존 전쟁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개발된 최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진짜 전쟁터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3,370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자 수입니다. 거의 뭐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렸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원래 그렇죠. 절대 강자가 흔들릴 때 경쟁자한테는 다시 없는 기회거든요. 쿠팡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틈을 G마켓이 놓칠 리가 없죠. 바로 CJ 대한통운하고 손잡고 스타배송이라는 칼을 빼들었어요.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갖다 준다. 이걸로 신뢰를 팍팍 쌓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랑 합작 법인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금이 가니까 그 틈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이 어디 택배 상자 위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는 미대를 바꿔서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K-팝 산업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K-팝의 힘은 대단합니다. 오늘 하루 나온 뉴스만 봐도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 2개에서 동시에 1위를 찍었고요. 스트레이키즈란 TXT는 아예 빌보드 연말 차트를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막 데뷔한 하이브의 신인 그룹 캐치아이가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노래 2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K-팝 전성시대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밖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아주 복잡한 숙제들이 쌓여 있거든요. 성공과 위기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자, 다시 자동차 얘기로 돌아와서요. 현대차랑 기아, 올해도 잘 나갑니다. 수출 200만 대를 넘기면서 3년 연속으로 이 대기록을 세우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 차랑 SUV가 전 세계에서 정말 잘 팔리면서 이 실적을 이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눈부신 실적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 이 기업들이 마주한 역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안에서는 더 강경한 노조 지도부가 새로 뽑혔어요. 정년 연장 같은 아주 굵직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게 뻔해서 앞으로 노사 관계가 꽤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특히 중국 시장인데요. 갑자기 일본 문화 행사가 취소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커졌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여기서는 또 새로운 관세 정책에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보면 뭐가 남을까요? 다가오는 2026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화. 이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 즉 모든 핵심 산업의 생존 필수 조건이 됐다는 거. 둘째, 초경쟁. 이제 한국 안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살벌한 경쟁이 그냥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균형 잡기.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안팎의 여러 위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 줄타기를 잘하는 게 기업들의 최종 시험대가 될 거라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경쟁의 강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과연 내일 웃는 승자는 누가 되고 또 우는 패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